계속해서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석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후보들은 저마다 젊은 층 표심을 잡기 위한 청년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KBS 광주방송총국이 의뢰한 여론조사에서도 젊은 층은 지지 후보를 정하지 못했거나 지지 후보를 바꿀 수 있다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호남과 젊은 층을 잡기 위한 전략을 이성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양강 구도 속에 최대승 부처는 젊은 층의 향배입니다. KBS 광주총국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부동층이 가장 많은 세대는 20대였습니다. 20대 이하 10명 중 4명은 부동층이었고 무엇보다 지금 지지하는 후보를 바꿀 수 있다는 응답도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여야 대선 후보들이 청년에 공을 들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경쟁적으로 젊은 층의 선대위원 임명과 참여를 늘리고 있고 청년 정책과 공약 대결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20, 30대 유권자층이 표심이 쉽게 바뀔 수 있고 또 가장 늦게 투표 결정을 하는 계층이기 때문에 아마 두 정당에서 대선이 끝날 때까지 호남 표심, 특히 중도층을 잡기 위한 경쟁도 치열합니다. 2주 연속 호남을 방문한 이재명 후보는 호감도를 높이면서 전통적 지지 기반에서의 새 결집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재경 향후회를 방문하는 등 호남에 공을 들이고 있는 윤석열 후보는 대선 승리를 위한 유의미한 득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남은 기간 민주당은 정권 재창출을 위한 진보개혁 세력의 연대를, 국민의힘은 거대 담론보다는 민생 정책을 화두로 호남 표심 잡기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 어제 광주 전남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104명이 발생하면서 일일 확진자가 나흘 연속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광주에서는 기존 감염 경로인 동구 합창단 모임과 타 지역 골프 모임과 관련해서 추가 확진자가 나오고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도 잇따라 나오면서 모두 35명이 확진됐습니다. 전남에서도 산발적인 감염이 이어지면서 17개 시군에서 6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광주시와 기아 오토랜드 광주가 2045 탄소 중립 에너지 자립 도시 실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아 오토랜드는 친환경차 공급 확대와 생산 설비 공정 개선으로 RE100 달성에 주력하고 광주시는 행재정적 지원 방안 등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기아 본사는 탄소 중립 전략 발표회를 통해서 2045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019년에 97% 수준까지 감축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현직 순천지청장이 음주 교통사고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전날 술을 마시고 이튿날 아침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유 불문하고 공직자로서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종대 기자입니다. 여수에서 순천으로 이어지는 엑스포 대로입니다. 지난 3일 오전 8시 40분쯤 이곳에서 차량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도로 1차선을 달리던 승용차가 옆 차선의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은 겁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한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0.044% 상태였는데 다름 아닌 광주지방검찰청 소속 김도균 순천지청장이었던 게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경찰 초동조사에서 신분을 밝히지 않았던 김 지청장은 언론 보도로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사고 발생 엿새 만인 그제 이유를 불문하고 공직자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지청장은 사고 전날 퇴근을 한 뒤 관사가 있는 순천에서 자신의 차로 여수로 건너갔고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이튿날 술이 덜 깬 상태로 출근길에 나섰다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김 지청장에 대한 감찰 여부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침에 이제 출근하시면서 자가 운전하시다가 숙취운전으로 그렇게 상부에도 보고가 됐고 지금은 비발생 보호를 했고 이제 감찰 조사가 이제 진행되어야 되는 과정입니다.
경찰은 다음 주 중 김 지청장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광주시 야구 소프트볼 협회에서 학부모들에게 기부를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번 달 예정된 협회 내부 행사를 앞두고 벌어진 일입니다. 김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초, 중고 학생들과 성인 아마추어 야구 선수들의 대회 등을 총괄하는 광주광역시 야구 소프트볼 협회. 지난달 협회가 소속 야구부 감독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입니다. 이번 달 15일에 예정된 광주 야구 소프트볼인의 밤 행사를 위해 각 학교당 1인당 30만 원씩 학부모 5명의 지원을 부탁한다는 내용입니다.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주겠다며 계좌번호가 적힌 협회 명의의 통장 사진까지 첨부했습니다. 이 문자 메시지는 감독을 통해 학부모들에게 전달됐습니다. 이렇게 좀 반강제적으로 기부금을 납부하라고 이렇게 단체 카톡을 보내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야구협회에서 어떤 불이익이 생길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해당 행사는 지난 2013년부터 열려왔고 협회는 관행적으로 해마다 학부모들에게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협회의 공지를 받고 기부를 한 학부모는 50명 정도로 학부모들이 낸 돈을 합하면 1,500만 원가량입니다. 협회 측은 지원금 강요는 없었으며 기부받은 돈은 지도자와 선수들을 격려하기 위한 해당 행사에 전액 사용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전혀 그럴까지는 생각을 못했어요. 저희는 이제 강제가 아닌 그냥 학교 감독님한테 희망하시는 부모님들 산에 위해서 해주면 그래도 고맙겠다. 이 같은 내용을 뒤늦게 파악한 광주시 체육회는 협회 관계자들을 상대로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이른바 화순 노예 PC방 사건의 피해자들이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피해자 6명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호소하며 산업재해를 신청한 것에 대해 가해자의 감금과 폭행 등 업무 중 입은 피해와 질병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확인된다며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지난 5월 광주와 화순의 PC방 업주가 청년 6명과 불공정한 동업 계약을 맺고 길게는 2년 이상 이들을 감금한 상태에서 폭행하며 일을 시킨 사실이 드러났으며 이후 해당 업주는 구속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작은 우산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흐린 하늘과 함께 곳곳에 약하게 비가 오고 있는데요. 낮까지 5mm 미만의 비가 가끔 내리겠습니다. 양은 적지만 지표면의 기온이 낮은 터널 출입구나 교량 등은 이 빗물이 얼어서 도로에 살얼음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차간 거리 넉넉하게 두고 감속 운전하셔야겠습니다. 추위가 주춤하니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오늘은 보통 수준 유지하겠지만 오늘 밤부터 다시 국외에서 초미세먼지가 유입이 되면서 내일은 광주 전남 지역 종일 나쁨 단계 예상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종일 흐리겠고요. 한낮 기온 광주가 14도까지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15도, 광양 17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겠습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13도, 강진 16도, 장흥 15도까지 오르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은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당분간 구름이 다소 많이 끼거나 흐리겠고요. 다음 주에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기상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다음은 희망 2022 나눔 캠페인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완도 청산도항이 해양수산부의 국가어항 공공디자인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국가어항 공공디자인은 국가어항의 계획 설계 등 시작 단계부터 공공디자인을 적용해 어항이 갖춰야 할 기능적, 공간적 특성을 고려해서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어항시설은 단순히 어업인의 이용에 초점을 맞춰 경관을 고려하지 않은 형태로 설계돼 관광 자원으로서 가치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지난달 10일 발생한 여수 상암천 원유 유출 사고와 관련해서 해당 업체가 사과문을 냈습니다. 주식회사 오리온 엔지니어드 카본즈 코리아 박병환 대표이사는 사과문을 내고 여수 시민에게 용서를 구한다며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회사 측은 또 오염된 상암천을 여수시와 환경단체 주민과 협의해서 정화하고 있다면서 철저한 하천 복원을 약속했습니다. 금요일 아침에 함께한 KBS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